나만의 강점 찾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긍정의 심리학자가 국가별로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꼴찌 바로 앞입니다. 굉장히 하위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를 알아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어릴 때부터 같은 잣대로 같이 평가받고 같은 목표를 갖도록 강요받으며 그것을 얻기에 끊임없이 경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경쟁을 하고 있죠. 중간고사가 끝나면 중간고사 결과가 나옵니다. 시험지를 받자마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나요? 뭘 틀렸지? 뭘 잘못 쓴 거야? 하고 나의 틀린 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들죠. 하버드대학교 문영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중간고사 결과 점수를 보여줬더니 아이들은 오직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였다. 창조적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분석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공부했고 분석적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창조적 측면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더라. 즉 본인의 약점만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큰 교육 평가 시스템의 맹점이다. 왜 나는 잘하는 게 없을까? 왜냐하면 99가지 나의 장점보다 한 가지 단점이 크게 보이는 우리 사회 평가 시스템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Parasite. 기생충의 영화에서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를 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라는 봉준호 감독님의 말은 현재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의미를 시사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책은 요즘 가장 핫한 책들인데 다 자기 시대, 개인 시대, 자기다움, 개인주의자 선언과 같은 개인의 초점을 둔 책입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이야기하셨던 가장 개별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고 자기다움, 유니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는 큰 언론 매체에서 만든 미디어를 단순히 이용하는 시청자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롭게 영상을 제작하는 이용자이자 생산자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신만의 스토리가 세상의 길이 되고 돈이 되고 성공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조직에서 약간 떨어진 사람, 좀 독특한 사람들을 오타쿠, 덕후라고 불렀지만 요즘은 또 하나의 능력이 된 덕질로 그 사람의 유니크함을 우대해주는 세상으로 조금씩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개인주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only one,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경쟁력이 된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못하는 약점만을 막 열심히 경부하면 결국 평균치는 갑니다만 나의 강점을 더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기만의 유니크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탁월한 재능을 발견하고 훈련과 연습을 통해 여러분들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천재로 태어난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물고기에게 나무 오르는 능력을 평가한다면
물고기는 저 나무 못 오르는데 하면서 평생 자기를 바보라고 생각하며 살게 될 것이다. 물고기는 헤엄을 잘 치고 원숭이는 나무에 잘 오르며 치타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각 다른 동물들은 저마다의 능력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저마다 다 잘하는 것들이 있고 다 그 능력들은 다르다. 핵심은 두루두루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잘하는 그 재능, 본인이 잘하는 강점, 그것을 찾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계속 이야기한 건 강점인데, 그럼 선생님, 강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장점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구분해 보겠습니다. 장점은요, 걔가 좀 그게 괜찮은 것 같다 하고 긍정적인 느낌, 그 친구의 좋은 점을 장점이라고 합니다. 강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긍정적이고 좋은 점인데 특히 그 좋은 점이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유리하거나 잘하면 그것은 그 친구의 강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강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것이 나의 강점인지 아닌지 그 평가를 해본다면 하면서 처음에 호기심을 갖고 하고 시작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루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열정이 떨어진다. 그럼 그것은 강점일 확률보다는 호기심에 시작한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즉 강점이 되는 행동들은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반복적인 활동에 만족해야 하고 그 만족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결과치를 만드는 것이 강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강점을 가질 때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다 강점을 지닐 필요는 없다. 즉 팔방미인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강점의 두 번째 중요한 점입니다. 세 번째는 약점을 고치는 것이 아닌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계속 반복되고重복되고 있죠. 핵심은 뭐냐면 약점을 개발하기보다는 강점을 개발하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론은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고유의 재능, 강점이 있으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그 강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강점은 다음과 같이 8개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언어지능.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말하죠. 어떤 언어에 대한 표현력, 민감성,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며 다양한 감정들을 글로 쉽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언어지능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논리, 수학지능. 논리적 수학 관계를 굉장히 쉽게 풀어나가고요. 추상적 관계를 굉장히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논리, 수학, 지능 능력이 뛰어나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학, 수리, 쉽다라는 친구들이 수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신체 운동 능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감각이 뛰어나고 민첩성, 조절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사람들을 신체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 지능 능력, 3차원의 세계를 잘 변화시키는 능력이고요. 시공간 세계를 잘 인지하는 능력, 대표적인 예로 건축가를 들 수가 있겠죠. 음악 지능 능력은요, 음에 대한 이해력, 예민한 음색에 대한 변별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을 음악 지능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봅니다. 대인관계 능력은요, 누군가와 만날 때 굉장히 편안하고 즐겁고 굉장히 유쾌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죠. 자연 친화 능력, 이것은 무엇인가? 자연 현상에 대한 유형을 규정하고 분류하는 능력인데 철새 도래지에서 철새를 찍고 그들을 관찰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자연 친화 능력이 뛰어난 직군에 속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이해 능력. 자기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장단점을 구분하는 사람들을 자기 이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언어 지능 능력이 뛰어난 대표적인 사례는 조앤 롤링입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 이분은 본인이 언어지능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삶을 살았지만 인생의 중후반부에 글을 쓰면서 작가로 활동하면서 해리포터라는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나는 언어지능 능력이 뛰어나구나 라는 것을 인생의 중후반부에 경험하게 된 사례이죠. 아인슈타인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수학, 논리가 떠오르죠? 아인슈타인 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강점은 여기서 말하는 논리, 수학, 지능 능력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적에 논리, 수학 능력은 굉장히 뛰어났는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나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부모님이 혹은 교사가,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아, 그래 너 수학 잘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왜 이렇게 친구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니? 그래도 운동을 좀 더 해 하고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 아인슈타인이 갖고 있는 약점에 집중하여 아인슈타인이 대인관계 능력을 더 올리라고 했다면, 그리고 운동신경 능력을 더 올리라고 그 약점에 집중했다면 지금과 같은 대단한 과학적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연아 선수 대표적인 운동신경의 강점을 가진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김연아 선수는 자기 이해 능력, 마지막 강점인 자기 이해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서 본인을 잘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우린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공감지능 능력은 요즘 굉장히 핫한 유현준 교수님을 좀 모셔왔는데요. 이분은 건축학도로 요즘 알쓸 신점에 많아서 굉장히 많은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 주시고 계시죠. 3차원의 세계관을 잘 인식하고 굉장히 멋진 건축물들을 많이 만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건축과 관련된 공간지능의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유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뭔가요? 그렇죠. 상단 고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음악에 대한 섬세한 표현력을 음악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유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음악지능 능력이죠. 마지막으로 지도자 간디,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큰 강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 간디는 공부를 못했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인슈타인과 좀 다르긴 하지만 엄마가 어렸을 적에 너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공부에 집중해 라고 간디의 단점만을 집중해서 그 약점을 끌어올리겠다면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업적을 남긴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본인의 강점을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약점이 없다? 아니죠. 약점도 있지만 강점을 통해 약점을 덮고 강점을 승화시킨 사례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점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약점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듯이 강점을 키우면 약점을 강화해야 하고요. 자꾸 나의 부족한 약점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매몰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강점이구나 라고 강점에 대해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나의 강점을 업그레이드 시킬까? 그 방법이 궁금할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저는 조성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가사의 내용이 좀 슬프고 우울하긴 하지만 이 노래를 만든 작곡가, 작사가들은 내 안에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음악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와의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사들이죠. 자기 자신의 강점을 찾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과 혼자 대화하거나 본인과 혼자 스스로 인터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난 언제 가장 행복했지? 난 무엇을 할 때 즐거웠지? 어떤 피드백을 받을 때 좀 더 오기가 생기고 열심히 하고 싶어졌지? 나의 삶을 쭉 정리해보고 들여다보면서 내가 집중했던 것,
내가 열정적이었던 거, 내가 행복했던 거, 내가 잘했던 것을 중심으로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강점을 찾는 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저 혼자 이야기를 해봐도 제가 뭘 잘하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당연할까요? 한번 볼까요? 아까 아인슈타인의 사례를 들었던 것과 같이 물고기는 태어나자마자 원래 수영을 잘합니다. 태어날 때 원래 수영을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건 원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가 옆에서 봤을 때는 물고기가 수영을 잘하는 것 같지만 태어나자마자 원래부터 수영을 했던 나는 그것이 강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것이 강점인지 아닌지 원숭이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왜냐면 원숭이는 더 나무를 잘 타기 때문에 내가 수영을 잘하는 강점이 보일 수 있거든요. 즉 원숭이에게 물어보듯이 여러분들 가까운 지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난 뭘 할 때 즐거운 것 같아? 나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어? 나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는 뭐야? 하고 가까운 지인분들께 물어보는 게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에게 물어보고 지인에게 물어보고 마지막으로는요. 강점 진단 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강점을 찾는 방법입니다. 시중에 보면 굉장히 많은 무료 강점 진단 진단지들이 있어요. 그 진단지들을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강점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와의 대화, 주변인에 대한 나의 강점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점 진단 시트 결과, 이 세 가지를 모아서 그 교집합을 만들면 여러분들의 진짜 리얼 강점이 나오겠죠. 이런 강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무엇 할 때 행복한지, 무엇 할 때 즐거운지. 그럼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자기 이해가 되고요. 자기 이해를 통해 자기 발견이 되면 나가 자아실현, 자기 실현, 결국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네, 저 너무 행복해요 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여러분들 강점 찾기 꼭 찾아보시길 바라며 벤자민 플랭크튼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충분히 강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원래부터 갖고 있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 우리 인생은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이길 기원하며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